어떤 분들은 필러 녹이는 게 훨씬 더 아프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붓게 되면 정말 많이 땡땡 붓는 분들이 있고, 진짜 눈도 막 작아지고 이 정도로 작아지고 붓는 분들이 진짜 그럴 때는 가끔 좀 나도 좀 놀랄 정도로 그러신 분들이 있긴 있어. 내가 시술을 해서 너무 많이 시술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너무 많이 해서 녹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 너무 막 커 보여서. 만약에 코를 우리가 녹였어. 턱이 녹냐? 안 녹겠지 그거는. 근접 부위가 녹는. 근접 부위가 녹을 수 있고 안 녹을 수도 있어. 이쪽에만 잘 조준을 해서 하면 안 녹을 수도 있지만 녹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완전 실력으로 안 되시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청신이 아직은 아닌가 보네. 그냥 박찬호가 맞네 나는.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 선생님과 의료 종사자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얘기하고 친구 같은 여러분들의 오늘은 진짜 5분 닥터 상담동 피부과 김원장입니다. 오늘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 네. 뭐 오늘 앞에. 진짜 5분 닥터답게. 오케이. 오늘의 주제는 구독자님들이 질문해 주셨던 건데 필러 녹이는 거. 필러 녹이는 거? 오케이. 히알라제. 그러면 오늘 하는 필러 녹이는 거는 히알루론산 필러에 국한된 거야. 그래서 히알루론산 필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젤 타입에 집어넣는 필러고, 녹일 수 있는 필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히알루론산 필러니까 히알라제라고 하는 녹이는 것에 대한 컨텐츠인 거야 오늘. 오케이, 질문. 자, 제 질문을 좀 뽑아봤습니다. 오케이. 히알라제를 사용해서 그 필러를 녹이는 빈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 필러 시술을 나한테 한 환자분들의 빈도를 따지자고 하면 글쎄 많이 없어. 많이 있지는 않아. 종종 레귤러하게 녹이시는 분들은 가끔 있어. 왜냐하면 코필러 같은 경우는 없는 데다가 싼 거기 때문에 좀 퍼지는 경향이 분명히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고 나서 수술적으로 가고 싶지 않은 분들은 필러를 계속 하고 녹이고 또 하고 녹이고 하고 이런 경우들은 있어. 근데 그거를 제외한 경우에는 그렇게 필러를 막 녹이거나 그러는 분들이 뭐 심하게 많지는 않아. 이것도 아픈가요? 질문이야? 주사를 딱 놓자마자 그냥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전혀 아니야. 어떤 분들은 필러 녹이는 게 훨씬 더 아프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어디서 그런 말씀들이 아니 괴담이 퍼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 약물을 넣었을 때 약물이 퍼지면서 계속해서 집에 그런 통증을 가져가야 되는지 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찌를 때 아주 작은 바늘로 그냥 톡콕 찌르기 때문에, 또 필러가 들어있는 데는 쿠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걔네들을 녹이면서 찌른다고 해서 그래도 뭐 마취 연고나 아니면 아이스를 대고 하긴 하지만 그렇게 막 1부터 10까지 1이 가장 안 아픈 거, 10이 가장 아픈 거라고 하면 대부분은 한 2, 3 정도도 안 되는 통증으로 이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5분 안에 끝내야 돼 오늘. 부작용. 부작용, 히알라제의 부작용. 일단은 부작용은 아니지만 바늘을 찌르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멍이 들 수 있어. 근데 멍 많이 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두 번째는 사실은 히알라제 자체로만으로는 그렇게 큰 부작용이 생기진 않는데, 우리가 필러 안에는 각요제라는 게 들어있거든. 걔들을 연결하고 하는 각요제를 녹이고 나서 그 녹인 산물들에 의해서 붓기가 좀 종종 생기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 붓기가 좀 생기는 걸 많이 보신 적 있으세요? 일단은 녹이는 시술을 많이 하진 않지만 많이 하지 않는 환자분들 중에서 붓기가 있는 분들을 본 적은 있어. 한번 붓게 되면 정말 많이 땡땡 붓는 분들이 있고, 진짜 눈도 막 작아지고 이 정도로 작아지고 붓는 분들이 진짜 그럴 때는 가끔 좀 나도 좀 놀랄 정도로 그러신 분들이 있긴 있어. 그래서 사실은 시술 전에 스킨 테스트라 그래서 여기 이런데 안쪽 팔에다가 항생제 테스트하는 것처럼 조금 주입을 해보고 애들이 붓는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예상을 할 수 있고, 왜냐면 다른 데다가 한번 넣어보는 거니까 테스트를. 그리고 붓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술을 받고 나서 아주 약간 스테로이드 엉덩이 주사를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먹는 약들도 한 5일씩 정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처방을 좀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가장 최소화하는 방법들을 많이 쓰긴 하지. 근데 그거 왜 녹이나요 보통? 환자분들이 왜 녹이냐고? 네. 첫 번째는 단순 변심이 되게 많아. 왜냐하면 필러를 되게 하고 싶어 하시고 하면은 어떻게 변할까 되게 두려워하시면서 이제 시술을 하시거든. 근데 하고 나서는 환자분들 눈에 볼 때는 너무 갑작스럽게 확 올라오거나 팍 들어가 있는 것들 자체가 적응이 안 되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무서운 거야. 계속 이렇게 남아있으면 어떡하나.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 붓기가 있을 수 있고 처음이고 눈이 익숙해지지 않고,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코를 얘기를 하면 없는 코로 2, 3, 4, 50년을 사셨는데 갑자기 빡 생겨서 뭔가 이뻐진 것 같고 하긴 한데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하면 어떡하지라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셔서 녹이려고 하시는 단순 변심이 제일 많기는 해. 그런 분들 오시면 일단은 더 상담을 해드리고 붓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며칠만 조금 더 기다려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이후에는 와서 녹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현저하게 줄긴 하지. 두 번째는 내가 시술을 해서 너무 많이 시술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너무 많이 해서 녹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 너무 막 커 보여서. 근데 당연히 하면서 난 되게 소심하게 시술하기 때문에 하고 나서 더 해달라고 하는 한이 있어도 오버커렉션을 해서 더 많이 시술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거든. 그래도 만약에 하고 나서 양 자체가 너무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다라고 할 때는 그때 녹을 때가 있지.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원치 않는데 녹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일단 이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연성 과민 반응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뭔가를 들어가는 경우에 자기 면역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갑작스럽게 아니면 코로나에 걸렸어. 아니면 어떤 독감에 걸렸어. 그래서 몸이 엄청 예민해지고 하는 경우에 그쪽이 커져서 부었다가 작아졌다가 부었다 작아졌다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 그거는 필러 시술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필러랑 그냥 그분이랑 안 맞는 거야. 그럴 때는 볼륨이 없어지는 거를 막 너무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그걸 감수하면서라도 녹이시는 분들이 결국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냥 불편하니까. 딱 만지면 염증 반응처럼 땡땡하고 그렇다고 걔네들이 뭐 괴사가 생기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아니고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은데 여기까지 이런 데까지 막 스트레스가 막 생기고 그러면 안 되니까 지연성 과민 반응을 없애기 위해서 녹이는 경우 그래서 그렇게 한 3가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녹은 필러는 100% 다 넣나요? 히알라제를 하면 아마 다른 원장님들이 올려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이렇게 필러를 쭉 짜갖고 히알루론산 필러를 짜고 그 위에 히알라제를 집어넣으면 걔네들이 100% 녹아. 100% 싹 다 녹아. 하지만 조직에 들어갔을 경우에 오래되는 경우에는 조직에 반응이 있어서 증식이 조금 있을 수 있잖아. 그런 부분까지는 녹진 않겠지만 가장 주된 역할과 우리가 원했던 바램 자체는 볼륨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볼륨이 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럼 사실 그건 난 땡큐인 것 같은데 사실 원해서 한 건데 우리가 실험할 때 다 없어지면 이거 100% 녹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거든. 근데 그게 안 녹았다? 그러면 그냥 그 부분이 본인의 조직인 거고 필러를 넣다가 조금 조직을 긁어서 어떤 과정식이 일어나서 올라오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필러 때문에 어마어마한 볼륨이 계속 남아있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한 번에 그렇게 못 녹일 수 있기 때문에 뭐 나눠서 몇 번 한 2, 3회 시술하게 되면 뭐 한 100% 가까이 녹는다고 생각되는데 그럼 필러를 여러 부위 시술을 했는데 코만 녹이고 싶어서 코에다가 히알라제를 놨어요. 그런데 뭐 이마도 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우리가 코랑 얼굴 다 이어져 있잖아. 근데 만약에 이마 이쪽 미간 쪽에 했어. 이쪽에 조금 볼륨화이징을 하면서 이어지는 코까지 다 했단 말이야. 근데 코에 요만큼이 싫어. 그래서 원장님 이 부분 녹여주세요 해서 녹였단 말이야. 녹이면 당연히 얘네들이 확산처럼 이렇게 쫙 퍼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렇게 딱 떼어내듯이 이거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여기가 녹으면서 이 위에 있는 필러들도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 만약에 코를 우리가 녹였어. 턱이 녹냐? 안 녹겠지 그거는. 근접 부위가 녹는 근접 부위가 녹을 수 있고 안 녹을 수도 있어. 이쪽에만 잘 조준을 해서 하면 안 녹을 수도 있지만 녹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인접이니까. 하지만 여기 관자 필러를 해서 광대가 안 나오는 걸 만들어놨는데 코를 녹였다고 저희가 녹느냐? 전혀. 그럼 뭐 여기 이렇게 해서 막 쏘면 녹겠지. 근데 전혀 그렇진 않아. 인접 부위는 녹을 수는 있지만 얼굴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른 부위에 있는 것들이 다 녹거나 그러지는 않아. 그러면 녹인 다음에는 언제 다시 또 시술을 할 수 있어요? 그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 히알라제가 들어가서 역할을 하는 거는 내가 볼 땐 이틀이라고 생각해. 딱 집어넣고 그날서부터 들어간 순간서부터 그냥 불이 확 꺼진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리고 나면은 2, 3일 정도 있다가는 다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되지만 그래도 일주일 정도 예의는 좀 지켜줘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혹시라도 미세하게 남아있는 것 때문에 그 다음 시술한 것들 자체가 조금이라도 뭔가 딱 집어넣는데 아래에 뭔가 남아있어서 약간 조금이라도 갉아먹는 약간 과학적이지 않은 미신적인 거긴 하지만 뭐 소량이 남아있는 것 자체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은 지켜주고 나서 시술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입술 같은 경우는 너무 좀 두꺼워서 한 조금만 줄일 수 있나요? 아, 뭐 테두리를 1mm 줄여달라? 1mm나 2mm. 전혀 안 되죠. 완전 실력으로 안 되시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청신이 아직은 아닌가 보네. 그냥 박찬호가 맞네 나는. 1, 2mm 정도를 우리가 딱 그 층을 나눠서 한다? 그건 절대 안 돼. 이게 all or none이야. 뭐 아니면 도야. 녹이려면 한 번에 녹이는 게 맞고 만약에 어느 정도만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분명히 설명을 드렸고 안 될 가능성이 사실은 많고 안 되는 게 맞다 했는데 그래도 원장님 너무 아까워요 라고 해서 여기 튀어나온 데만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고분을 했는데 얘네들이 확산으로 퍼지면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부분들은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하게 요철이 좀 남아있어서 다 녹이고 다시 시술을 해서 예쁘게 다시 만들어 드린 적은 있어. 오늘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 오늘도 준비한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색한데? 이렇게 끝나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